안녕하세요. 미사국민도시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1대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이게 된다 사회를 맡은 이동철입니다. 오늘 토론의 자리는 미사시민들을 포함하여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자리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잘 들으시고 진정 하남과 미사의 대표 얼굴로 열심히 노력하는 후보가 선택되어지는 자리로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남시에는 총 4분의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를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3명의 후보자만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하실 후보자 3분의 소개에 앞서서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 및 토론 주제 질문에 대한 순서는 미리 사전에 추천과 논의 후 공정하게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 3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민주당 최종윤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최종윤입니다. 네, 다음 기호 8번 무소속 이현재 후보입니다. 8번 이현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입니다. 네, 2번 이창근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 순서는 후보자들의 발언을 시작으로 공통 질문 그리고 공통 주제 발표 시간 후에 POC 추가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시작 발언 3분, 공통 질문 답변 시간은 각 주제당 2분 이내, 되도록이면 1분 30초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2회로 제한하도록 하며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 3분 이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지금 현재 미사관변도시 최대 현안이자 중요한 사항을 갖추려 준비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은 답변 시간을 엄숙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되도록 언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첫 번째 하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5년 조기 분양, 5년 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에 관련한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인사말 안 하고 시작하나요,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이제 하시죠. 뭐. 예.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최종윤입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미사학교 총연합회 현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각자 이제 회장님들 이렇게 저녁 시간 늦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10년 공공임대하고 분납 임대 아파트하고 5년간 민간 임대와 관련된 질문들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5년 민간 임대는 지금 우리가 31단지 부영 단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종부 회장님 와 계시는데 그건 뭐 지금 현재 이제 시공사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는 표준 건축비로 분양가의 기준을 가이드라인 잡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시공사고 협의 과정만 좀 남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도 반이 지나면 조기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0년 공공임대하고 10년 분납임대인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10년 공공임대가 우리가 지금 4개 단지입니다. 4개 단지인데 그 4개 단지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되는 게 일단 규정상으로는 공공임대는 반이 지나면 조기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분양가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판교 사례를 보면 처음에 이제 분양했던 가격보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 관련돼서는 말씀하세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그래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호 8번 무소속 이현재 후보. 네, 우선 진행하기 전에 30초, 1분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분 30초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2분으로 좀 하고. 2분이요? 네. 8번
이현재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미사강변 신도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회의원 하는 동안 8년 동안 빨간 운동화 신고 항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사실은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은 우리 4개 단지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하면은 분양가가 당시보다가 3배 이상 올라갑니다. 판교의 경우 보면은 2억 한 5천짜리가 한 7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는 게 쫓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돼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몇 분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정부 여당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분양가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서 10년이 지나면 그 중간에 5년 정도 되면은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 분납임대가 우리 12단지, 16단지가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LH에서 지금 이거를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년 민간임대도 전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협의를 하니까 협의를 응하지 않아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의무적으로 기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5년 민간임대 그 우리 부영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광주에서는 합의가 됐음에도 협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무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한데 앞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거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그냥 시작하는 줄 모르고 이분을 그래가지고. 보이시나요? 앞에 예예. 좋네요. 네, 그거 보이시는 바랍니다. 예, 보이시는? 그 좋네요. 네. 그러세요. 거기 있으시네. 예. 그제 앉으셔서. 자, 이제 마지막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 다시 이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할 때 이제 결국 분양가 문제입니다. 분양가 문제 철저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10년 임대하시는 동안에 거주 비용이나 재산세 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그 가격 상승 요인을 어쨌든 LH는 주장하고 그래서 상승한 이후에 감정평가 그 부분만 주장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 그 연합회 거기에서는 주장하시는 부분이 이제 결국 타주택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가격과 서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하는 부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어쨌든 임대연합회가 주장하는 건설원가와 분양 전환 시 전환 감정평가 금액을 오는 평균 임대 방식이나 분양가 상한제 둘 중에 하나 그런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쨌든 국회제가 된다면은 당연히 반영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면 어쨌든 4단지 20와 4단지 25단지 29단지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납임대 부분은 12단지 16단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결국은 10년 임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LH 부분이 주장하는 게 어쨌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성이 있다 우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31단지 5년 임대 부분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결국은 임대 사업자가 정당하게 무슨 분양권을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됐던 게 임대 사업자한테 다시 매각을 하고 쪼개 팔기 또는 거주하는 기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대교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실 기호 8번 무소속 이현재 후보. 네, 우선 수석대교는 절대로 선동화해서는 나서도 안 된다. 절대 반대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석대교를 왜 넣느냐?
미사강변 신도시의 2배 되는 남양주의 왕숙 신도시를 만들면서 서울 나오는 다리를 6차선을 선동아이시에 놓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만성적체인데 거기에 6차선 도로가 되면은 선동아이시는 지옥교통이 될 것이고 우리 아파트값 뚝뚝 떨어질 겁니다. 이 문제가 발표된 후에 제가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국토부 장관에게도 여러 번 따졌고 또 우리 대도시 광역교통위원장도 선동아이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동대교라든지 또는 세종고속도로를 확대해라. 동시에 강북 강변로를 확장을 해서 교통을 분산을 시켜야지. 거기다가 아니 미사 신도시도 정부가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남양주를 위한 신도시를 놓으면은 우리는 교통 지옥에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남양주 시장하고 남양주 쪽에서 한번 쳐다봤습니다. 역삼각형입니다. 서울을 가려면 이쪽인데 선동아이시가 왼쪽으로 갔다 가는 겁니다. 이런 다리는 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선동아이시에 놓는 것은 안 된다. 반대한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위해서 프랭카드도 여러 번 걸었고 또 요즘 선거운동할 때 피켓을 들고 지금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다른 후보분들도 좀 입장을 좀 명쾌히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또 말이 좀 이렇게 바뀌는 듯이 비춰진 점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수석대교 문제는 미사지구의 교통 문제고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미사강변 도시의 미래를 보고 모두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 저는 이미 명확하게 제가 정치 신인이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수석대교 남양주 왕숙지구의 접근성 개선 목적으로 도입된 수석대교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통 인프라를 건설할 때 동사학계에서 보통 수요량을 기초로 조사를 합니다.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석대교의 경우 남양주에서 하남으로 오는 양이 교통량이 84%입니다. 하남에서 거꾸로 남양주 가는 양은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학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무소속 위원장님 말씀하신 후보들 간에 그게 다르다고 그랬는데 저는 명확하게 정치신이죠. 처음부터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남양주 왕숙 지구의 접근성 개선 목적으로 도입된 수석대교 반대한다. 그거는 학계 결과가 나와 있다. 남양주에서 하남으로 진입하는 게 84%입니다. 하남에서 남양주 가는 게 16%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반대가 명확합니다. 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 이미 국가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발표한 GTS B 노선이 먼저 착공되도록 가는 게 정답이지 그게 늦어지니까 수석대교를 우선적으로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입장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정윤 후보. 예, 제가 아까 그 공공임대 말씀을 못 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년 공공임대 문제는 지금 이제 분양가 문제를 감정가로 하는데 그걸 분양가 상한제 준하는 그래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법적 제도적 장치로 다시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남임대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LH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주거복지 관련된 로드맵이 있어요. 그 목표가 한 8% 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10년간 공공임대와 형평성 문제에서 맞춰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5년 민간임대는 뭐 지금 현재 시공사 협의가 잘 진행되면 그것은 잘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수석대 관련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참 온라인 카페를 보면서 이 수석대교 문제를 교통부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이상한 의도적인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이상한 것들을 제가 이건 좀 제가 봐도 의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든 적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여당 후보로서 책임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우리 당 소속인 하남시장하고 상암시 의장하고 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서 재검토를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는 공문을 통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수석대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제 여당 후보로서 분명히 책임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후의 교통대책은 새롭게 다시 상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지금 제기됐던 몇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강동대 확장이라든지 무료화 문제라든지 강변북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새로운 교통대책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특히 이제 국토부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 지원에 대한 대책과 9호선 유치를 위한 계획.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하철 5호선 개통 가지고 많은 고통 받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 제가 사는 곳이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개통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바꾸기가 있었죠. 2018년 조기 개통하겠다. 19년 상반기 하겠다. 19년 하반기 하겠다. 2020년 4월 하겠다. 그러다가 어쨌든 종결이 된 게 2020년 6월 말경에 하겠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근데 하남시에서는 이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 바꾸기 우리 주민들한테 고통 준 거는 어쨌든 저는 정치신이지만 정치는 참 정직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선출이 된다면은 어쨌든 개통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어쨌든 개통 마무리시켰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리고 개통이라는 건 지하철은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절차가 투입되고 나면은 10개월간 운행을 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걸 따져봤을 때도 사실 올해 4월 개통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차 간격 단축과 미사역 활성화 방안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배차 간격이라는 건 너무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용 수요가 있으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유동적이고 우리 버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도 배차 간격이라는 거는 수요량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미사역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환승 편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하철이 하나면 어쨌든 5호선이 도로지만 5호선이 어쨌든 들어가는 축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하나의 노선에서 역사도 작고 그러면 미사역 하나만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까지 미사 안에서까지 환승이 얼마나 원활할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하남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후보. 우리 미사강변 시민들이 참 이게 희망고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하철 5호선 개통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 만나서 확고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전화가 있는데 그것도 또 좀 늦어졌어요, 사실. 지하철 5호선 개통이 지금 이제 늦어지는 것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 안정성 확보라든지 행정적 절차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승인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가 좀 늦어진 게 있고 제가 8일 박원순 시장하고 교통공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위탁 운영을 주거든요. 서울교통공사에다가 그 신규 인력을 뽑았는데 좀 집단 교육을 못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6월 말로 한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어저께 김상범 교통공사 사장하고도 이제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좀 하자. 인터넷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무적인 교육은 집단 교육은 코로나 사태를 봐서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6월 말 늦더라도 좀 1개나 2개월 정도 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9호선 문제는 지금 제가 3월 초에 작년에 뭐냐면 민주당이 반대해서 9호선이 안 된다는 얘기 들어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때 지역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에 막바지에 우리 서울시 교통망 할 때 제가 서울 조무소 출신이잖아요. 막바지에 마지막 전전날 서울시의 철도망에 조건부를 넣었습니다. 저 조건부가 뭐냐면 이후에 4단계 추가 연장할 때 이 강일미사 같이 합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추진하간다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국토부의 제안을 지난주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이것이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기호 8번 우소속 이현진 후보. 네,
8번 이현재 후보입니다. 우선 5호선 개통이 늦어진 데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뭐 말 바꾸겠다 뭐 전부 이현재 책임으로 떠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개통이 늦어진 거는 제일 큰 문제는 강일역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우정차를 시행했는데 강일동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서울시가 공사를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개월 이상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최종윤 후보께서도 그 한 16년에 이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계셨는데 그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냐 생각 들고, 이 공사 주체는 서울시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동료를 국토부 통해서 해봤는데 늦었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지금 6월 말 예정입니다만은 소규모 교육,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6월 말은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배차 간격 문제 있는데 이거는 2014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새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사역 활성화 반환은 이게 경정장과 연결하는 터널이 공사가 이제 하반기에 완경되고 문화 특화 거리를 문광부 사업으로 좀 한다든지 자전거를 통한 활성화라든지 또 스타월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호선은 제가 3년 전에 이미 확정을 시켜놨던 겁니다. 서울시구안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일 미사를 묶어서 금년에 확정시키고 22년에 착수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9호선 개통 관련해서 어떤 후보는 개통시킨다고 공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획이 확정돼야 개통되는데 확정되도 안 되고 어떻게 개통을 시키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공약, 희망 고문하는 이런 공약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금년 내년에 이 기본 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량 있는 우리 그 국회의원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제가 삼선의원 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창근 후보와 이현재 후보는 지금 현재 질문하실 지시사항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지금 먼저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두하시고요. 지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계획과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 및 미사역 활성화 방안. 이번 질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정윤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우선 연장과 관련돼서 잠깐 우리 이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무수석을 그때 6월달인가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시는 이 발주 방식이 터키 방식을 안 합니다. 안전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기타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타 발주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한 것이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정무수석 재직 시에 이미 그 강일역 공정률을 계획보다 상당히 높였다는 것을 이미 증명돼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 배차 문제인데요. 지금 대충 4편성을 4개에 8량씩 하고 있으니까 한 32량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 시간이 10분에서 10분 정도가 되고 하루에 138회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배차 간격은 이제 국토부가 여러 가지 승인 절차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승인될 때까지 한번 배차 시간 조정 문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서울시에 재직할 때 보면 이 배차 시간 문제가 안정성 문제하고 좀 돼 있고, 그다음에 차량 투입할 때 보면 그 차량을 운영하는 그 인력들 있잖아요. 인력들을 조정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지금 국토부가 승인하는 그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배차 시간을 다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더 단축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직결화 문제가 있습니다. 길동역에서 둔촌역 직결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미 그 가을교통 비전 2030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설치해서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 문제 관련돼서는 제가 같은 강역공수 930이 930 증차했고 노선 연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BRT로 진입하는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잠실에 그것도 한번 개선해서 한 4월 말까지 좀 개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8번 무소속 이현재 후보. 우선 배차강 문제는 당초에 2013년 통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일역하고 미사가 구분된다는 것은 전혀 안 맞고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차 간격은 주로 승객 문제입니다. 뭐 지금 안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승객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울교통공사하고 하남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공약으로서 5호선 직결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결화가 됨으로써 5호선 효율성을 상당히 높여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사역 활성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사역은 자정 지하에 자전거 주차장이 한 800여 대 있습니다. 자전거가 상시 드나들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 활성화 방안을 또 문화의 거리라든지 할 수 있고, 또 문화관광부 사업을 이용해서 문화 특사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또 경정장하고 연결하는 터널이 뚫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또 저는 그 스타월드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사동에 한류 스타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한 40만 평 규모의 상설 잠실운동장만한 크기의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한류 스타들이 상시 공연하고, 또 영상산업단지를 만든단지 해서 그 자리에 되게 되면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와서 상시 공연을 함으로써 또 우리 일자리가 한 10조를 투자해서 5만 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은 주민 참여형으로 같이 참여해서 상가를 선분양, 아파트 선분양하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스타월드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 스타가 되는 거고, 세계적인 관광의 중심지 스타월드로 되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사역이 저절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 지하철 9호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하철 9호선의 국가계획학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3차 국가철도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강일 구간하고 연계해서 처리해라, 그런 서울 구간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시효가 있습니다. 한번 수립됐다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3차 국가철도 계획은 이미 시효가 다 돼서 4차 국가철도 계획이 2021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이제 또 수립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그야말로 용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광역교통 시설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미사역 활성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차 간격도 다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수요 문제고요. 배차 간격은 교통량 수요가 있듯이 승객 수요가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차 간격을 얼마든지 버스 노선이 조정되듯이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역 부분을 활성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저도 미사성과 저기 스타필드 맞은편 일대를 통틀어서 문화 창조 관광 벨트를 구축하였다. 그래서 제2의 에버랜드와 경기도 일산의 CJ 라이브 시티와 같은 그런 문화 창조 레지밸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그걸 떠나서 현재 상황에서 활성화를 먼저 찾는다면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 틀려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사 전체에서 미사 하나입니다. 그럼 다른 인근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전철을 이용하고 싶고, 다른 아파트 있는 사람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미사역 인근으로 끌어들이냐는 그런 환승 교통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보조 교통망이 구축돼야지만 미사역도 자연히 활성화되고 상권도 활성화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신축 관련 계획에 대해서 먼저 기호 8번 무소속 이은재 후보. 네, 미사강변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저도 노력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86개 교실, 중학교 33개 교실을 증축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하남시 교육청 LH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시에서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토론회도 개최했고, 또 경기도 교육감에게도 요청했고, 교육부 총리에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 계획을 하남시 교육청이 확정해야 되는데 이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확정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지속적으로 하남시나 교육청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돼도 건설하고 다 하려면 한 3년이 걸립니다. 특히 우리 한올초 중심으로 한 중학교가 여기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입지를 확보해서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 초중고등 학생들이 좀 도서관 같은 걸 원활하게 해서 이제는 교육이 이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제2도서관은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국공립 유치원이 들어가는 전문 도서관, 가능하면은 영어 전문 도서관으로 해서 우리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천문과학관도 설치한다든지 제2도서관도 좀 기능을 활성화해서 정말로 이런 도서관들을 만들어서 우리 꿈나무가 커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센터도 작년에 분리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동 후보 듣겠습니다. 가장 최근 연구 용역 결과는 아닌데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에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 찾아본 결과 이사지역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숫자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는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였는데 초등 7개교, 중학교 4개교로 건설이 됐습니다. 이사에. 하지만 고등은 4개교에서 2개교로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많아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쨌든 학급 과부족을 수요 추정을 정확히 했습니다. 수요 추정을 했을 때 어쨌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2020년인데 2020년에 그때 당시에 20개 학급이 부족하고 2022년에 42개 학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제 연구를 수행한 결과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과부족 학급을 어쨌든 학급 정축을 해서 이제 해결은 급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정치 신념으로 이제 되짚어 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수요 추정을 정확히 해서 부족하면은 당장에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단기 대책이라는 것은 저는 그 기존에 놀고 있는 학교 부지를 왜 활용을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현행 교육법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같은 중고등 과정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통합으로 해서 학교를 건설할 수도 있는 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거꾸로 해석하면은 고등학교 부지지만 중학교 부지를 활용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도 이제 중학교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 정말 우리 수요 추정을 다시 해서 학급 과부족 이거를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공신이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부족한 학급이 있다면 당연히 학교 부지 있는 것부터 먼저 활용하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부지를 마련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부지를 수년째 방치하고 활용 안 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큰 사회적인 손실이고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부터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가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용역 결과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인데 지금 급한 건 중학교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학령 인구의 정점이 초등학교는 미사강변이 23년이 정점이고 중학교는 25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가 굉장히 좀 절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LH 사장님도 만나서 부지를 좀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2번이나 얘기를 했고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학교 부지를 지금 미사강변 도시 내에 한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 이재정 교육감이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추진하는 건데 그 통합형 미래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저기 미사일동 뒤편에 보면은 제2 그 미사도서관하고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거를 잘 좀 활용해서 그 통합형 미래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거고요. 시와 이미 협의를 해서 시가 지금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낮에는 교육하고 학습하고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좀 입주시켜서
주민들이 방과 후에 활용할 수 있고 그 공원 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법적인 것들을 좀 저걸 해서 바꿔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보자 해서 저희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부지를 더 물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큰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통합된 미래학교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최중현 후보께서는 다음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 울려서 인터넷 나중에 SNS로 다 올릴 거라서요. 그래요. 또 시청자들이 못 알아들 수가 있어서 자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고도 강일 3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 문제 해소 방안 이 질에 대한 답변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제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도로 하나 사이에 마주보고 하고 있는 그 고도 강의 3지구를 바라보면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가장 원칙은 사실 거기서 그대로 놔둔다면은 선동 IC로 차량이 유입되는 건 물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 그게 가장 빠른 올림픽대로 진입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차단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참 그것도 맞지 않는 상황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가 나서서 같이 가야 된다는 이유는 결국 강일 쪽에 신규 나들목 부분이 가야 되고요. 동시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선동 IC 지금 우리 이사 주민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저도 그 선동 IC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이래 하다 보면 참 많은 불평,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선동 IC를 이용해서 제가 정치에 이렇게 신인으로 뛰어들기 전에는 서울로 출퇴근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선동 IC 입체화 작업, 회전교차 이런 부분을 이제 계획은 사실 3월에 작동해서 이제 가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신청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동 IC 부분의 입체로 부분과 회전교차로 그런 부분을 개선함과 동시에 강일 부분, 강일 나름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쪽에 나들목을 요구를 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마 아파트는 다 들어서고 입주가 시작된 다음에 또 논쟁이 될 그런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된다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강동구 국회의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그리고 지자체 중앙정부 나서서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제안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정윤 후보. 예, 지금 고덕 강의 3지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 진출입이 미사강변을 통해서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8일날 그 박원순 시장 만날 때도 우리 박원순 시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고덕 강의 3지구를 만들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미사강변의 교통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쨌든 서울이 좀 부담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기 지금 판교고속도로 밑에 보면은 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넓혀서 차도로 좀 해주고 그다음에 고덕강일 지구 지금 주택가개발 건축하는 옆도로를 좀 확장해서 고덕에서 상인초등 사거리까지 가는 걸로 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서울 SH공사 김세용 사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이 이거 교통 주택은 줘놓고 교통 부담은 하나에 넘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일정 정도의 책임 부담을 해야지.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덕에서 그 상인초등학교 가는 그 도로 굉장히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영민원이 많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서 추진해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통 시스템 자체거나 아니 도로를 더 좀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여기 지금 자족시설 있잖아요. 향산에 그 자족시설이 너무 많아서 교통 유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옆에 지금 어저께도 그 민원인들하고 만났는데 옆쪽에 그 항산에서 그 자족시설 들어가는 도로를 하나 개선해서 좀 풀어보려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기호 8번
무소속 이현재고. 네, 고덕강일 3지구 이 문제는 우리 미사가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이게 한 1지구, 2지구, 3지구 하면 14,000세대인데 거기서 차량이 대부분 선동화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석대교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서울 교통량을 차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국회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광역버스 준공용 제도를 도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의결위를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광역버스에 30% 국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정차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래에 올라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터널을 확장하든지 해서 거기서 서울서 나오는 차는 바로 88로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면 교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 되면은 많은 시장만 나고 막 이래요. 미리미리 좀 대비해서 하면 좋은데 왜 선거 때만 그렇게 또 시장만 나서 대책을 강구하는지 저는 조금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지하철 5호선이 완전 개통되고 9호선이 되고 GTX D 노선이 될 때 완전 개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서울시, 하남시, 국토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힘 있는 역량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전해서 국토교통이 된다면은 능력 있게 힘 있게 추진해서 이거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서울과 하남시 입장에서는 힘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힘 있는 국토위원장이 된다면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의원. 제가 제일 먼저 답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금 이 현장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예정인 북측공원 및 수변공원의 기반 조성 LH 인수 인계권, 풍산동 행정구역 변경권, 진등 지하차도 양방향 출구 차량 소음 대책, 끝으로 미사강변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 자족 도시로 나아갈 방안은 서류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세 분 모두에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후보자님들 질문 답변을 풀어놓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1번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여태까지 진행이 분양가 상한제가 여태 진행이 돼 왔었던 걸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 계신 분도 제가 일전에 지금 토론회 하기 전에 그리고 앞에 놔드렸던 그 자료를 토대로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희망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대책과 그리고 5년 조기 분양 진행 시에 감정 평가액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 세 후보님 답변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는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공임대 주택 관련돼 가지고 조기 분양과 관련된 얘기를 좀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감정가로 지금 이제 10년 공공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감정가로 해서는 지금 가서 입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것을 온전히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게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조기 분양 반이 넘은 조기 분양하는 규정은 뭐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만 거기서 뭐가 있냐면 분양가의 문제는 지금 감정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5년 민간임대가 지금 표준 건축비를 근거로 하거든요. 표준 건축비를 근거로 하는 그 분양가 전환할 때 산정 기준을 했잖아요. 법적으로 좀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미사강변에 특히 하남시에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에 간다고 하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당내에서 당론 추진과 동시에 그래서 입법 발의나 입법 통과를 통해 가지고 근거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납임대 관련된 것은요, 그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납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임대하고 형평성 문제 맞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무소속 기호 8번 이현재 후보. 네, 우리 10년 공공임대의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문제입니다. 지금 판교의 경우 보면 2억 5천 되는 게 10년 돼서 분양 전환하니까 7, 8억 갑니다. 두세 배 가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신 바 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안을 제가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 1년 가까이 노력을 하고 또 대책위와 전국 대책위와 벌기대회도 강원에서 여러 번 했는데 죄송한데 이게 정부가 우선 반대를 하고 또 민주당도 같이 이제 정부 여당이니까 반대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사례가 없다. 뭐 그러는 거죠. 우선 계약을 처음에 그렇게 했잖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아니 10년 후에 3배 오를 걸 알고 처음에 제도를 도입했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하는 민간 같으면 모르지만 LH가 하는 공공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는 기간을 연장해준다,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기간 융자 해줘가지고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가격을 꺼서 내 집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5년 되면은 자동이 되느냐? 이제 국토부에서는 5년, 7년 되면은 하겠다고 했지만은 여기도 협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사항은 주민이 요구할 때는 의무로 해야 됩니다. 분납 임대의 경우도 그렇고 5년 민간 임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의무 사항으로 바꿔놔야지 되지. 협의하면은 주민이 건설사하고 힘의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의무 사항으로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 결국 말씀하신 거는 분양 전환 시 분양 가격 문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5년 평균 감정가액의 평균 가격 방식, 감정평가 임대 방식이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나 결국 A와 B잖아요. A와 B를 원하는 상황인데 지금 법을 보면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거를 법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입법입니다. 입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름 합리성을 가지는 이유가 공공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부분과 그리고 공공 분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공 분양 부분도 결국은 아까 최종윤 후보께서 말씀하시지만 노무현 정부 때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도입했던 당시는 어쨌든 뭐랄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했고 그 당시 민가까지 한꺼번에 도입했다가 시장의 원리 부동산 침체기에 민간 부분을 빼고 공공 부분을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유지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공 분양 부분은 어쨌든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그렇게 혜택을 또 다르게 누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0년 임대 후 분양간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에 여기 자료에도 잘 정리를 하셨을 때 보니까 10년 동안에 낸 재산세나 거주 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무시되고 10년 후에 가격 상승에 따라서 결국 분양을 받으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10년 동안에 지금 현재 시기에 20년을 모아도 아파트 한 채 살지 말 겁니다. 과거에 3년 전에 16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에 결국은 모아야지만 한 푼 안 써 모아야지만 한 채 살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현실성이 맞지 않고 그래서 그건 입법으로 해결하고 당연히 나름 말씀하시기에 A와 B 두 개 다 방식이 논리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워낙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 끝마치기 전에 각 후보 세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카메라 돼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예. 저거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10월날 세 분 후보님 좋은 결과 바라겠고요. 신도시의 가장 문제점은 인프라 문제도 있지만은 선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사 하자로 인해 가지고 각 대표님들이 건설사를 싸고 있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렇게 들어가신다고 그러면은 후분양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꼭 듣고 싶습니다. 선분양 말씀하시는 선분양 말씀하시는 제가 질문자분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요. 그 후보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분 후보께 마지막 발언 시간 딱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번은 지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정윤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 청년합회에 같이 해주시는 우리 각 단지 회장님들 오늘 밤늦게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울번 최종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굉장히 우리 하남 시민들과 또 전체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빨리 종식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은 우리 지금 미사강변 대표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현안 문제 가지고만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국가 현안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국난과 같은 문제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도 잘 수립해야 하고 수습도 잘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을 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또 이것을 극복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미사강변 주민들께서 그래도 정부 여당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이 미사강변의 현안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 여당에게 큰 힘을 모아주셔서 코로나19도 극복하고 이후의 대책도 잘 수립하고 수습도 잘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하남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세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자, 국제도시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보자 해서 미사강변의 가치를 제가 2배 높이자라고 하는 구호적으로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미사원섬에 국제 마이스 단지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통해가지고 특히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고 하는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면모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은 나오긴 했는데 강력 급행철도인 GTX D 노선을 하남에서 김포까지 반드시 유치해서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군 공여지 아실 겁니다. 미군 공여지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을 해서 대기업 본사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본사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세수도 확대해서 자주도시 하나로 거듭날 수 있는 걸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미사강변 청년합회 우리 회장님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우리 함께 서로 연대하고 격려해서 잘 극복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좀 몰아주셔서 이 코로나19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미사 하남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답변 기호 8번 무소속 이현재 후보. 네, 8번 이현재 후보입니다. 우선 미사강변 신도시가 수도권에 제일에 가는 신도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8년간 빨간 운동화 신고 미사 곳곳을 누비면서 살피고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잠실의 환승센터를 가봤습니다. 930이 타는 데가 보니까 어떤 때는 153m까지 줄을 섭니다.
환승센터에서 줄 제일 기른 곳이 하남 가는 거라고, 미사 가는 거라고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5호선 빨리 개통하고 9호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관 GTX D 노선을 만들어서 우리 또 금년에 새로 도입하는 버스 준공용제 제도를 만드는 이런 것이 빨리 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최대 현안인 수석대교도 절대로 막아서 우리 교통 악화를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하남의 가장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중소기업으로는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대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미사하섬의 스타월드 계획을 만들어서 설명드렸듯이 10조를 투자해서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환경부, 국토부, 문화관광부와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구체화 계획을 진행을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미군 부대에는 병원이나 또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미사에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세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막 올리고 집값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세가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함부로 못 올리기 위해서 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막고요. 또 1가구 1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할 겁니다. 한 집에 오래 살면은 또 세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준비를 해서 반드시 우리 하남 시민의 재산을 지켜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우리 하남 미사강변 신도시의 많은 현안 잘 해결하려면 힘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삼선 저를 만들어 주시면은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국토위원장에 도전해서 국토위원장이 되면은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미사강변 신도시가 정치적인 여야를 떠나서 무소속으로서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미사강변 신도시가 대한민국의 최고 강남을 능자하는 그러한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민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8번 이현재를 국회의원으로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 네, 오늘 이 자리가 참 정말 바람직한 자리입니다. 일종의 가버넌스라고 하죠. 가버넌스. 결국 시민과 정치인과 그다음 지방정부가 함께 해나가는 참 이게 선진 서구 사회의 모델인데요.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남의 미래를 여는 거고 이게 시민 여러분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함께 하남의 밝은 내일을 여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좋은 정치입니다. 저 역시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우리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항상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버넌스입니다. 하남은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저 역시 22년간 하남에 살고 지금까지 제 아이가 나고 자라는 곳이고 아직도 제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하남에 들어왔을 때 인구 10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27만 4천 명으로 성장했는데 그 하남의 성장, 변화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남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제가 곧 하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겠다는 것에 더해서 일머리를 알아야 합니다. 일머리를 알고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할 줄 압니다. 저는 기업에서 실무 경제 경험을 했고요. 대학에서 이론 경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 경제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일머리를 압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과제는 단기 과제가 있고 중장기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처럼 정말 가버넌스라는 차원에서 함께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도 지난 3여 년간의 우리 다들 아시지만 경제 어려운 거,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등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왔고 여기에 결국 코로나19라는 게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순간에 3년도 온다면 우리 하남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되살펴보고 정부 여당의 실정에 맞서려면은 제1야당이 건재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건재하게 맞설 때만 실정을 맞서 싸울 수 있고 잘못된 법안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늘 말씀하신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관한 법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1야당의 힘입니다. 건재하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저는 신인이지만 신상품을 과감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정치 세대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 어려운 자리 세 분 후보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세 분 모두 건투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변도시 총연합회 단지 대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1대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